당신은 지금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성취를 부러워하고 겉으로 보면 큰 문제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일은 순조롭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난합니다. 하지만 문득 내면 깊은 곳에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왜 이렇게 공허하지?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감동도 환희도 뜨거운 감정도 없습니다. 당신은 할 일을 하고 적절한 순간에 반응하며 웃어야 할 자리에서 웃고 박수를 받을 때는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 속에서 내면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마치 감정의 스위치가 꺼진 것처럼, 혹은 감정이라는 신경망이 과부하로 인해 차단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상태는 이상한 걸까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기쁘지 않다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느끼지 못하는 당신이 문제인 걸까요? 이 질문들은 단순한 우울증과는 다릅니다. 이건 정서의 무력화 혹은 감각의 무감각화에 더 가깝습니다. 마치 감정이라는 시스템이 너무 오랫동안 과도하게 사용된 끝에 더 이상 자극에 반응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멈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끊임없는 긴장, 기대, 그리고 성취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신체와 뇌는 어느 순간 기쁨과 슬픔 모두를 차단해버립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무의식적 생존 전략일 수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이 현상을 배운 무기력의 반대편에 있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이를 배운 무감각이라 부르며, 감정이 반복적으로 자극받거나 기대와 성과가 지속될 경우 뇌가 기쁨을 느낄 여유조차 잃어버리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쾌락은 자극의 차이에서 옵니다. 새로운 성취, 예상치 못한 보상, 혹은 변화가 있을 때 뇌는 이를 기쁨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일정 수준으로 잘 흘러가고 있다면 뇌는 더 이상 그것을 특별한 보상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심리학에서 헤도닉 트레드밀이라 불립니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면 기쁠 거라 기대하지만 막상 그 순간에 도달하면 뇌는 새로운 기준선을 설정합니다. 어제의 성취는 오늘의 당연함이 되고, 그 당연함 속에서 감정은 점점 마모됩니다.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사실 감정을 소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과도한 기대, 끊임없는 비교, 반복적인 일상은 감정을 느끼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감정을 막는 구조로 작동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왜 감정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상황인데 왜 우울해 보이세요? 이 질문들은 의도치 않게 감정의 결핍을 비정상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감정의 공백은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삶의 심연을 들여다본 결과일 수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연을 오래 들여다본 사람은 그 심연이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은 단순한 우울이 아니라 삶에 대해 너무 오래, 너무 깊게 응시해온 사람의 피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달려왔고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자아가 원하는 삶이 아닌 주어진 역할과 기대에 충실한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사회적 인정도 받았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나는 여전히 내가 아닌 것 같은 일상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삶은 기쁨이라는 감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된 나와 연결될 때만 작동하는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삶의 진짜 비극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성공하는 것이다. 이 말이 정확히 지금의 당신에게 울릴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성공했고 남들이 보기엔 잘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성공은 나 아닌 나가 이룬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반응하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기쁨은 외부의 성취나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이런 상태는 심리학에서 성취 우울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목표를 이루었을 때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침묵, 축하 속의 허무함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웃고 박수를 치지만 당신은 그저 공허한 미소를 지을 뿐입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존재의 단절감, 즉 나는 내 삶과 연결되어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은 매일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가정, 사회, 친구, 조직, 관계 안에서 당신은 해야 하는 나로는 잘 작동하지만 느끼는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괜찮은 척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감정, 특히 기쁨은 어딘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이럴 때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거야. 기분 전환이 필요해. 하지만 이건 단순히 휴식이 필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감정의 재발견과 자아와의 재연결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목표가 아니라 더 적은 목표입니다. 더 많은 자극이 아니라 더 조용한 감각 회복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삶 안에서 무엇에 감동받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나로서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그 모든 성취를 떠나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기쁨은 완성된 성취의 끝에 있지 않습니다. 기쁨은 오히려 불완전한 나를 받아들일 때, 무용한 일에 시간을 쏟을 때, 결과 없는 감정에 젖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너무 효율적이고 너무 합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쓸모없는 감정은 제거되었고 그와 함께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과와 효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기쁨은 그런 구조 속에서 쉽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기쁨은 비효율적인 순간, 목적 없는 시간,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행동에서 피어납니다. 예를 들어 이유 없이 산책하며 바람을 느끼는 순간, 좋아하는 노래를 듣다가 문득 눈물이 나는 경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춤을 추는 자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며 추억에 젖는 시간. 이런 순간들은 쓸모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기력하다면 그건 망가진 게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고장이 나지 않는 대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지금 멈춰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지나쳐왔던 것들, 너무 가볍게 웃었던 순간들, 너무 빨리 지나친 풍경들, 그 모든 것들 안에 있었던 감정의 파편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 과정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서서히 조용히 회복됩니다. 마치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동물처럼 천천히 몸을 움직이고 세상을 다시 느끼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나는 어떤 순간에 온전히 나로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랫동안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역할에 맞춰 살아오면서 진짜 나의 목소리를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쁨은 외부의 성취에서 오지 않는다. 기쁨은
내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에서 온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괜찮은 척을 해왔을 뿐입니다. 이제 그 괜찮음을 내려놓고 당신 안에 살아있는 감정의 소리를 다시 들어보세요. 기쁨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완벽하려고 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공허함은 결코 비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깊이 느끼고 싶어하는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천천히 당신의 감정을 다시 꺼내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어디로 당신을 데려가는지 조용히 따라가 보세요. 그 길 끝에 당신이 잊고 있었던 진짜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